안녕하세요. 한국통합영양연구원장 조금호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혼자 사는 경우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혈이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서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1위고요. 두 번째 사망 원인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고혈압 질환과 같은 이런 순환기 계통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혈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69세에서 79세 정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요. 79세가 딱 넘어가게 되면은 연령별 사망률을 봤을 때에 이 80세가 되면서 갑자기 순환기 계통의 연령별 사망률이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어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어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몸의 일정한 곳에 피가 정체되어 있는 병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체내의 혈액이 일정한 자리에서 정체되어서 노폐물이 많아져서 어체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혈액을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병증으로 봅니다. 그런데 적혈구가 왼쪽 오른쪽 아래 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서 혈구가 반발력에 의해서 동동동동 이렇게 혈관 안에서 떠다녀야지 혈액순환이 좋은 건데,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혈구가 철컥철컥 붙어버리게 되면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면서 혈액의 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혈액을 이렇게 기가 운반을 한다고 봤을 때 혈구가 뭉쳐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혀에서 보는 것처럼 몸의 일정한 곳에 피가 정체되어 있는 이 병적인 상태인 이 어혈 반점이 혀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혈이 있는 사람들은 이 눈 밑에 다크서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혈의 형성 원인을 보면은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인데, 기가 허하거나 두 번째로 기가 체하거나 또는 혈에 열이 많거나 또는 혈에 한한 기운, 찬 기운이 많을 경우에 이렇게 어혈이 생기게 되는데요. 양기가 허약해서 혈을 잘 이끌지 못하면 혈액의 흐름이 지체되고 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혈의 흐름이 막혀서 어혈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는 혈을 주관하고 기가 운행이 잘 되어야 혈액이 순환이 되는데, 기가 울체가 되면 어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혈의 형성 원인을 보면요, 한과 열, 이 찬 기운과 열한 기운이 치우치게 돼서 왕성하게 되면 어혈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데, 어혈의 징후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어혈이 심장에 있게 되면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증상, 또는 심장에 통증을 느끼는 증상, 또는 가슴이 답답하고 그득한 증상이 느껴지고요. 폐에 어혈이 있으면 흉통이나 객혈을 일으키게 되고, 위장에 어혈이 있으면 토혈이나 흡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에 어혈이 생기게 되면 월경불순이나 월경곤란이나 혹은 폐경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혈류 측정기로 이렇게 측정을 해 봤을 때 혈류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에 그 혈구의 흐름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혈구들은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혈류의 흐름이 나쁜 어혈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혈이 생기는 원인을 봤을 때 흡연이나 피로나 또는 경구 피임약, 알코올, 운동 부족, 아연 구리가 불균형을 이룬다든가, 또는 고요산혈증, 스트레스, 가족력, 또는 열이나 감염이나 정신적인 흥분성, 또는 비만이나 또 고지방 식사나 고당질 식사,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어혈이 생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남자 학생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한쪽은 낮에 근무하는 쪽이고 한쪽은 밤에 근무하는 쪽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낮에 근무하는 쪽보다 밤에 근무하는 쪽이
월 급여를 3배를 더 준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로 많이 가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밤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구 논문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가 혈청 트리그리세라이드 TG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이 TG가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라는 거죠. 그런데 낮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밤에 근무하는 사람을 혈중 데이터를 비교해 봤더니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중성지방이 높아진다는 이런 연구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성지방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포도당이나 중성지방이나 인슐린이 밤 동안에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그 종합병원에서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혈청 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는데, 야간에 근무한 사람이 주간에 근무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TG, 중성지방이 높게 나오는데, 이 높은 확률이 10,000명 중에 9,999명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경우죠. 그러니까 야간에 활동을 하게 되면 중성지방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빛이 혈장 중성지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한 논문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교대 근무자들,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발병의 위험이 높다라고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신경외과 환자들이 입원했을 때 의식이 없는 환자들, 이렇게 튜브로 코에다가 영양액을 공급하는 그런 튜브 피딩을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도 일조량이 부족하죠. 입원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조량이 부족해지는데, 이렇게 입원해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거죠.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도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스포리피드도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조량이 부족한 환자들이 혈청 지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지질이 높아지는 원인은 일조량이 부족하고, 또 야간이나 또는 이렇게 심야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혈중 지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혈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밤 10시에 일찍 잠을 자는 거예요. 밤에 활동하게 되면 중성지방이 높아지고 혈중의 지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일찍 주무시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찬 것을 적게 드셔야 돼요. 빙수나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 음료 등을 많이 먹게 되면 혈이 너무나 이렇게 냉해지면서 어혈이 생기게 돼서 또 심혈관 질환이 올 수가 있으니까 찬 건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이 많은 식품이에요. 조리 온도가 높은 것, 피자나 닭튀김과 같은 것, 그리고 이렇게 건조한 식품들, 과자류, 그리고 술, 이러한 식품들이 열이 차게 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이 찬 식품들을 먹게 되면은 혈액이 어혈이 많이 생기니까 열이 찬 식품을 적게 드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침 7시서부터 9시 사이에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기혈 증상이나 혈에 열이 차는 증상을 예방하여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